네, 안녕하세요.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박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통화치과 대표원장 백은준입니다. 치과 치료에서 저희가 이제 수면 마취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수면 마취라고 하면 정식용어로 이제 의지카 진정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치과 공포증 감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저희 치과의 어떤 실제 음. 사례를 데이터로 모아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쵸. 들고 공포를 수치화하는 거니까. 예예. 저희 2025년 상반기 때 했던 환자들 중에서 네. 20명을 랜덤 추출해서 환자분의 이제 연령대를 봤는데 남자분이 9명 그리고 여자 환자가 11명이었고 나이대는 20대에서 60대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분포를 이루었고 이제 환자가 나이대별로 치과 치료를 받는 이유가 좀 다양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은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나 이런 데 좀 그쵸. 집중을 하기 마련이고 예. 그리고 또 한 60대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나 이런 데 집중을 하기 네. 마련이니까 나이대별로 굉장히 다양한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랑니가 5건이 있었고 그리고 발치, 사랑니 이외의 발치가 4건이 있었고 임플란트가 7건, 신경치료 7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라운이나 일레이라고 하는 보철 치료라고 하는 영역이 한 6건 정도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쓰는 스코어는 다스 스코어라고 저희가 이 수치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 이 수치가 좀 직관적이고 뭐 학문적으로 보면 이제 덴탈 엔자이어티랑 덴탈 포비아랑 뭐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긴 한데 이제 스코어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를 먼저 좀 봐주시면 그게 더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5.65점에서 10.9점으로 꽤 많이 줄었으니까 네. 분명한 감소 효과를 보였는데 이게 네. 근본적인 효과, 치료 효과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른쪽 사랑니를 수면으로 뽑아서 만족도가 높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왼쪽 사랑니를 뽑을 때 공포감이 사라진 채로 수면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건 예. 조금 다른 얘기니까 뭐 이런 식의 문제는 항상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무조건적인 수면이 아니라 엔트호가스나 웃음가스라고도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신경치료 지금 케이스가 저희가 7건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신경치료를 보통 한 3-4번 정도에 나눠서 봤는데 신경치료를 그 과정을 전부 다 수면으로 받았던 케이스는 1건이었고요. 6케이스는 일부만 수면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수면으로 맞아요. 수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비수면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게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아산화질소가스, 네. 뭐 웃음가스 치료가 좀 병행이 되면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면 마취가 아니더라도 치과 공포증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좀 병행돼야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저희 치과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네. 보완하기 위한 수면 마취도 있지만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한 여러 보완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도 예전에 컨텐츠로 나가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수면 마취가 잘 되는지도 봐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위에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다면 또 주변에 인근 치과에서 의사와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과 수면 마취를 한 이유를 살펴보면 네. 공황장애 환자분이 한 분 있었고요. 네.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치과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일상 상황에서의 어떤 닥치는 그런 상황들이 좀 패닉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마취가 안 돼서 고통받았던 케이스가 한 2건 정도. 네. 사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전에 신경치료를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아서 너무 아파서 이제 수면 마취를 알아보러 보고 왔다. 뭐 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로 남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치과 치료 중 헛구역질, 개깅 리플렉스라고도 하는데 중간에 이제 개깅을 계속 하시다 보면 환자분들도 조금 민망해하시고 네. 의료진도 좀 힘들어지고 그쵸. 결과적으로 환자랑 의료진이 다 힘든 그런 상황들을 조금 맞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수면을 하게 되면 머슬의 이제 긴장도가 조금 떨어져서 네. 효과적인 치과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한 2건 정도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안타까운 케이스는 페디랩이라 그래서 소아치과에서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행동 조절이 안 되면 묶여서 치료받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건장한 분이셨는데 이제 그 기억 때문에 치과만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수면 마취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받으면 기본적으로는 기억 상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치과 치료를 받았던 경험들이 기억이 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 효과가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긴장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헛구역질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드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치료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환자분들 피드백을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마취를 이미 다 했는데 나중에 치료 들어가려고 하니까 깨셨는지 마취 안 하나요? 이런 거를 네. 물어보셨던 적이 한 번 예. 있었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제 시작하나요? 근데 사실은 다 끝났고. 끝났는데 뭐 이제 맞아요. 이런 경우도 좀 있어서 네. 가스를 이용했을 때 반응은 기억나시는 피드백이 있나요? 좀 붕 뜬 느낌? 아니면 알딸딸한 느낌이 드신다고 하는데 네. 약간의 안정은 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 "치료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직접 말씀을 해 주세요. 가스는 긴장 완화 효과라는 보조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근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 뭐 잠이 들거나 음. 내지는 기억을 못 하거나 이런 효과를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헛구역질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좀 효과적인 맞아요. 치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장기적으로 보면 수면 마취를 하더라도 치과 공포 지수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향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꼭 수면 마취가 아니더라도 근본적인 치과 공포증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병행되어야 된다. 치과 수면 마취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추천되진 않고 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면 마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